반갑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평균 점수가 낙제점인 50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면 몸 건강까지, 특히 질병에 대한 저항력까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치료약은 바로 사람입니다.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수다도 떨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성보다는 감성 에너지를 충족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몸 건강 그리고 마음 건강, 두 바퀴의 수레처럼 서로 균형을 맞춰 잘 굴러가야 인생도 즐거워지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 한의원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원형 탈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몸건강, 마음건강 첫 출연이신데요. 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를 만드는 한의사 박정민입니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도 튼튼해야 진정하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좋은 강의, 그리고 성실한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미소를 만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뭔가 훈훈한 느낌도 네네네. 드는데, 참, 건강이 미소를 잃게 하는 굉장히 큰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원형 탈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원형 탈모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네. 원형 탈모는 원형 또는 난원형의 선명한 탈모반으로 생기는 비반응성 그리고 염증성 질환으로 나이, 성별, 인종에 구별 없이 발병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비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 등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란 소리고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낭의 염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원형 탈모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원형 탈모와 다른 탈모, 남성형 탈모나 어떤 여성 탈모 그리고 휴지기 탈모와 구별되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탈모와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네. 그 혼란으로 인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은 외계 물질에 대해서 내 몸이 대응을 하는 건데요. 우리 몸을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네. 그것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이고요. 뭐 베체트스병,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가 면역성 질환이죠.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진통 소염제에 의존해서 치료 관리하는 것으로 완치가 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 면역 체계의 공격 대상이 우리 몸의 생성기 모낭입니다. 네. 이러한 생성기 모낭에 공격이 이루어져서 국소적으로 염증이 유발되고 모발이 변성되고 모발이 탈락되는 질환이 바로 원형 탈모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원형 탈모는 좀 스트레스 많을 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스트레스도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구체화된 연구는 없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스고요. 네. 같은 원리로 뭐 원형 탈모도 자가 면역 질환처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쇼크, 어떤 유전적인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병합돼서 질환을 일으키곤 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들이 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원형 탈모니까요. 자가 네. 면역 질환보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원형 탈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이 원형 탈모를 유발하고 그 탈모를 가속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자가 면역 질환처럼 아직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원형 탈모 치료에 종사하는 여러 의료진들의 경험이나 연구에 의하면은 네.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발견은 했죠. 첫 번째는 장기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원형 탈모를 야기하고 예후를 약화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모든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는 이 원형 탈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라면 두 번째는 급작스러운 쇼크, 네. 갑작스러운 쇼크입니다. 이제 보통 극단적인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충격의 강도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내원한 원형 탈모 환자들, 네. 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네. 애착 관계에 있던 가족들이 아.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네네. 교통사고로 갑자기 당하거나 모범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칭찬을 받던 친구가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따돌림을 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심하게 놀랐을 경우에 또 이제 외상이나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마취나 봉합 과정 등에서 이제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 원형 탈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전적인 경향인데요. 원형 탈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발병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족력이 있을 때 그 예후 또한 불량해지고 그리고 이제 낫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가벼운 단발성이라도 할지라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원형 탈모가 발생했다가 출산을 하면서 낫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춘기나 갱년기에 갑자기 원형 탈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원형 탈모도 역시 난치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알러지입니다. 원형 탈모 환자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원형 탈모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낫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염이나 화학 물질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외에 우리가 이제 화학 물질 대표적으로는 포름알데히드, 농약이나 항우울제 같은 경우가 원형 탈모와 관련이 있다고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우울제 뭐 약물 같은 걸 복용한 분들도 이런 뭐 원형 탈모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루푸스,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뭐 기타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의 이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구체적인 뭐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진단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원형 탈모의 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특징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정의에서 네. 말씀드린 일반 탈모와 다르게 원형 탈모는 아주 선명한 둥근 탈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탈모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는 듬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동전 크기의 네. 선명한 탈모반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난치성이라고 불리는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양상을 좀 벗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뭐 임상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원형 탈모의 모발을 살펴보면은 느낌표 모양 그리고 이제 끊긴 모발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원형 탈모가 진행될 때 우리 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서 생성기의 모낭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성기 모낭에서는 염증 반응이 오게 돼서 모낭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에 변성도 오게 되는데요. 그 양상이 이제 그 모발 밑에 부분이 탈색이 되고 심하면 끊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서 원형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형 탈모가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모발이 보인다. 네. 그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이제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견인 검사를 해서 이제 원인 탈모를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탈모반이 생긴 부위, 경계 부위를 가볍게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 견인 검사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견인하듯이. 네. 당기는 건데요. 이렇게 살짝 당겼는데 그 경계반 주위에 이제 뽑히는 모발이 있으면은 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원형 탈모가 말 그대로 원형으로 생겨야지만 원형 탈모인 줄 알았는데 모양도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원형 탈모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인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형 탈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 탈모를 나누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은 탈모반의 개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네. 모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탈모반의 유형,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탈모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 원형 탈모를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개수나 뭐 모양 등으로 어떤 식으로 뭐 기준을 정해서 나누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럼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탈모반의 개수에 따라서 단발성이냐, 다발성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단발성은 말 그대로 단발성, 하나라는 뜻입니다. 원형 탈모, 이게 매우 흔한 형태의 원형 탈모인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형 탈모 그냥 두면 저절로 나.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가 바로 이겁니다. 보통 이 원형 탈모, 단발성 원형 탈모는 60에서 80% 정도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급작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 그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호전된다고 양호한 예후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단발성 원형 탈모인데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하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보다 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단발성이면서도 이거보다 커지는 경우 혹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유전성 경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중에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남들의 말처럼 아. 이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네네. 주의를 요하셔야 되고요. 다발성인 경우는 말 그대로 단발성이 아니라 원형 탈모가 여러 군데 있는 거죠. 2군데 이상 있을 경우에 다발성 원형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탈모반의 개수가 많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위가 커질수록 네. 치료가 자연 치유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탈모반의 모양이 제가 선명한 원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탈모반의 형태에 따라서 이 원형 탈모를 또 구별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사행성 원형 탈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원형 탈모가 동그란 원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귀 뒤쪽에서 머리 옆을 따라서 네.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밴드 모양으로 다른 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월계관을 썼을 때 이렇게 띠 모양으로 네, 네. 그 부위에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뒤에서 보면은 네.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거든요. 아, 이게 그냥 말하자면 적정 기준의 밑에 머리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길이 난 것처럼 탈모가. 그렇죠. 뱀이 네. 기어나간 길이 난 것처럼 빠지는 탈모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행성 탈모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위가 이 월계관 쓴 부위, 이제 어떤 모자를 썼을 경우에 밴드 네네. 모자를 썼을 경우에 귀부터 이 귀까지 이 부위를 말하는데요. 이 사행성 원형 탈모라고 하는데 반대로 역사행성도 있습니다. 이 부위가 아니라 이 두정부 위주로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사행성의 반대라고 해서 역사행성 탈모라고 하고요. 네네. 이것도 원형 탈모의 형태의 하나입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망상형 원형 탈모증이 있는데 크기가 작으면서 모양이 뚜렷한, 그러니까 다발성 탈모반이 여기저기에 막 머리 여기저기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그물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네. 그걸 망상형이라고 하는데 이 망상형 원형 탈모의 특징은 한쪽 부분이 빠졌을 때 다른 쪽 부분이 머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빠질 때 또 이쪽 부분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고요. 네네. 또 미만성 원형 탈모라는 경우가 있는데 탈모반에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없어요. 없이 그냥 전체 두피에 균등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듬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딱 봐도 이제 좀 난치성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끈기 있게 치료하게 되면은 1, 2년 정도 치료로 완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대로 이제 치료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두 탈모, 전신 탈모 등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 탈모와 전신 탈모라는 건 어떤 거죠? 이 전두 탈모와 전신 탈모가 원형 탈모를 나누는 이제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네.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두 탈모는 두피와 모발이 머리에 두피가 네. 모두 빠지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대머리처럼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이제 전두 탈모라고 하고, 전신 탈모는 거기서 더 나아가 채모들이 다 빠지는 거죠. 눈썹도 빠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전신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탈모가 진행된다. 네. 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지는 전신 탈모가 되는데 통계적으로는 전체 원형 탈모 환자의 한 77% 아니 70%가 아니라 7% 정도가 전두 탈모나 전신 탈모로 이행된다고 합니다. 전신이 탈모가 일어나면 물론 그냥 일반적인 원형 탈모도 고민이 많겠지만 훨씬 더 큰 고민이 네.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원형 탈모를 치료할 때 치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탈모의 유형, 네. 방금 설명드린 탈모의 유형에 따라서도 탈모의 예후를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병 시기, 언제 이 탈모가 발병했는지, 그리고 유병 기간, 네. 얼마 동안 탈모를 앓고 있는지, 그리고 재발 여부, 자주 재발이 됐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스테로이드나 어떤 면역 억제 투약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탈모의 치료에 영향을 주고 예후가 결정이 됩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네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탈모 유형. 아까 말씀드린 탈모 개수가 하나냐, 단발성, 네. 다발성, 그리고 이제 형태가 다른
뭐 망상형, 역사행성, 사행성, 미만형 탈모가 있고요. 머리가 다 빠지는 전두 탈모, 전신 탈모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죠. 이러한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치료 예후가 안 좋죠. 치료가 예후가 안 좋다는 거를 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발병 시기, 네. 나이가 어릴수록 예후가 불량합니다.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어린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네. 원형 탈모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신했을 경우, 또 이제 갱년기를 전후해서 네. 원형 탈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년기, 중장년기에 발생한 원형 탈모보다 그 치료 기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들수록 이게 치료하기 힘든데 네.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들은 어린 나이에 발생할수록 치료가 어렵고 그 예후도 길어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병 기간입니다. 이 원형 탈모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원형 탈모가 발생한 연령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소아든 청장년이든 노인이든 성별과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빨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은 쉽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효과적인 치료를 못했다거나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재발과 악화가 반복이 돼. 그리고 또 이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재발의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꾸 한 번에 낫지가 않고 재발이 반복이 됐을 경우에도 예후가 안 좋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투약 기간인데 난치성 질환으로 갈수록 이런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많이 할 경우에 인체의 균형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약의 반응에 대한 역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투약 기간이 길수록 다른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점차적으로 치료 기간이나 아니면은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질병들을 뭐 다양하게 치료하다 보면 이런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는 사용을 사실 좀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그럼 한의학에서는 원형 탈모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우선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른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절하게 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내 몸의 고통, 내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네. 하지만 대안이란 거는 치료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치료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으로 맹신해서 사용할 경우에 내 몸의 역치를 높이고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할 때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남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네. 거기서 대안에서 어떤 한의학적 치료가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탕약 치료입니다. 네. 원형 탈모는 모발의 탈락이라는 형식으로 그 질환이 표현이 되긴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인체 항상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면역 체계의 붕괴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단지 어떤 모발의 탈락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내 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죠. 네네. 이러한 신체 치료의 핵심을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역 약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네. 면역 약침은 한약 재질을 추출해서 환부나 어떤 경락의 혈자리에 직접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결합한 시술입니다. 원형 탈모에 시술하는 약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환부인 탈모반에 주입하는 약침과 아니면 기혈순환을 돕기 위해서 전신에 시술하는 이 두 가지 약침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치료입니다. 침치료 역시 두 가지입니다. 탈모반에 직접적으로 피부침, 아시얼료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먼 거리에 인체 경락, 12경락을 조절하는 경락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탈모도 마찬가지만 원형 탈모도 두피로 가는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이때 뭐 견비통, 목이 뭉쳐 있다거나 어깨가 뭉쳐 있는 치료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뜸이죠. 뜸은 중증의 난치성 원형 탈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부에 뜸을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 모발 성장의 어떤 스타트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게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어떤 특정 부위에 병증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자유롭지 못하다든지 이런 우리 몸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치료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형 탈모라는 부분이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그 표현의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죠. 네. 척추를 공격했을 때 강직성 척추염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관절을 공격했을 때 류마티성 관절염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원형 탈모의 경우처럼 생장기 모낭을 공격했을 경우에 네. 이제 원형 탈모 같은 질환, 아니면 피부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루푸스 같은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상이 다 다르죠. 네네. 이 양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보다 이게 왜 발생했느냐. 몸의 항상성에 깨져서 면역 체계에 혼란이 왔구나. 네. 이 본질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조금 더 치료를 해주면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원형 탈모 환자분들께서 네. 치료도 뭐 하셔야겠지만 생활 습관을 좀 조절해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형 탈모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질서를 잃어서 네.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정한 라이프 사이클을 유지하는 유지하고, 것이 네. 인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뭐 식사든 수면이든 운동이든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 뭐 원형 탈모든 탈모든 어쨌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치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원형 탈모 치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이해와 그리고 병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희망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질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원형 탈모의 속설 중에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네.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자연스럽게 낫는다. 네네. 말씀드렸듯이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단발성인 경우인데 그 단발성인 경우마저도 네. 만약에 그 범위가 크거나 어떤 유전력이 있거나 그러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또 재발이 되었다거나 그러면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또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어떤 치료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는데요. 뭐 집안에서도 뭐 특별히 공부에 대한 프레셔도 뭐 어떤 이제 부담감도 네네. 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상황에 있는 네네. 친구였고요. 병력이나 가족력 그리고 어떤 재발을 이렇게 봤을 때도 원형 탈모를 전에 알았던 경우도 없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급격하게 전두 탈모로 진행된 케이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동안 공부 잘했지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네. 그동안 공부 잘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갖고선 좋은 성적 받자. 그냥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를 했는데 좀 예민한 친구. 그렇죠. 이 친구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 요소로 네. 작용을 했던 거죠. 다행히 이 친구는 전두 탈모까지 갔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네. 예후가 좋고 치료 경과도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는데 네. 원형 탈모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상황과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각 개인들마다 네.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느낀 스트레스와 몸이 받는 스트레스의 네.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아. 항상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저부터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원형 탈모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아스파라거스가 우리 건강에 좀 도움을 주나요?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온 아주 오래된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가가 풍부하고 네. 또 단백질 함량은 높고 열량이 낮아서 최근에 이제 웰빙 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WHO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루테인이 풍부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루테인 같은 경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구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네. 루테인은 눈의 보호막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영양소로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입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봉우리 부분에 이 루테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유기화합물인 루틴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네. 루틴은 항산화 물질로 혈당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좀 과음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숙취에 좋다면서요? 아스파라거스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이름도 아스파라거스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서 숙취 해소와 어떤 간 기능 개선 그리고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콩나물국을 많이 먹죠. 네네. 그 이유가 아스파라긴산이 이제 콩나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파라거스의 봉우리 부분에는 이 콩나물보다 10배나 많은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트레스 해소나 불면증 도움에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좋다고 해서 네.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장에서 가스 생성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네. 적당량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아스파라거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게 좀 속이 불편한 게 다 이 이유였구나 네. 좀 알게 됐네요.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80이고요. 네, 키는 1m 68이고 67이고요. 네네. 몸무게가 몸무게는 네네. 45kg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원장님. 네. 어머니가 아니고 남자예요. 아, 제가 몸이 약해서 네.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네네. 아버님, 불편하신 데가 어느 제일 부분? 지금 안 좋은 게요. 네. 예. 위가 이 식도 있잖아요. 네네네. 식도에서 그 신물이 자꾸 올라와요. 신물이 자꾸 올라온다. 네네. 그리고 콧물이 자꾸 이렇게 목으로 넘어와서 입으로 이렇게 네. 뱉어지고 네. 이 입에 네. 끈적끈적한 그 원액 같은 게 이렇게 입에서 자꾸 돌아요. 네. 심해서 그렇게 끈적거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가깝게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네, 그 전에는 이렇게 네. 그냥 약간 좀 신물이 넘어와도 네. 그냥 약 좀 줘서 먹고 그러면 괜찮고 그랬는데 요즘은 병원을 가서 큰 병원에 가도 안 낫고 네. 뭐 위 엑스레이까지 위 내시경까지 내시경? 다 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별 특별한 오히려 위는 깨끗하고 네. 식도에서 좀 약간 좀 덜 좋은 것 같다고 그런 말만 하고 네. 위는 그냥 네. 염증만 좀 있고 네.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고 그러셔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네네네. 밑이 고환이 축축해요. 네네네네. 이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는 근자에 한 2, 3개월? 2, 그 정도 3개월. 됐어요. 네. 많이 불편하세요? 좀 이제 축축하니까 아주 뭐 춥겠죠. 더군다나 요즘 이제 날이 습하고 덥고 그러니까. 자, 아버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허리 아프신 건 없으시고요? 허리도 좀 안 좋아요. 네, 허리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허리 이렇게 뭐 걷고 뭐하고 이런 건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요. 은근하게 아프고, 네, 무겁고, 이 그러신가요? 세수를 할 때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아주 그냥 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요. 뭐 불과 어. 한 5분만 있어도 네. 아주 힘이 들어서 네. 칫솔질 하기가 막 힘든. 이제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귀에서 소리 네. 나는 건 어떠세요? 귀에서 소리 같은 건 안 그런 나세요? 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입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예전에 무슨 뭐 비염이나 뭐 이런 거 앓고 계신 적은 없으시고요? 원래 비염이 아주 심해요. 그죠. 그건 뭐 비염이 좀 내가 심하시죠? 젊을 때부터 네. 그렇고요. 네네네네. 비염이 아주 심해서 이제 성모병원을 내가 전에 네. 이제 좀 부도나기 전에는 이제 그 병원 이제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제 거기서 2년이 돼가지고 거기 병원에서 이 코 근데 내가 이제 네. 비염이 심하니까 음. 코에다 이렇게 내 피를 빼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아, 그런 그걸 시술까지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네. 그거를 하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시술은 안 하시고요, 아직. 예, 아니 그걸로 했어요. 아, 하셨어요? 네. 그 근데 후에 그걸 비염이 많이 했는데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그죠. 상태가. 네. 그러니 거기서는 또 나를 위해서 해준 건데 그러게요. 특별히 어떻게 아프다고 뭐 할 수도 없고. 야, 아버님 지금 이제 증상을 들어봤을 때요. 네. 이제, 최근 말이에요. 최근 더 네. 어떤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다가 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힘들죠 좀.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 조금 좀 주저스러운 게 이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로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한의학적으로는 네. 신양어라고 해서요. 신장의 네. 기운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신장의 양기, 남자의 어떤 양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양기가 네. 많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럴 경우에 하초,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고환 밑부분, 하초가 축축하게 찬 한습 증상이 나타나요. 아랫배가 굉장히 차게 되죠. 아랫배가 차고, 그리고 고환 밑도 축축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양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있는 어떤 점막들 같은 경우에, 점막이 이루던 균형의 어떤 상태가 깨져요. 그러면 이제 예. 비염이나, 이제 코에 있는 점막, 그러니까 비염도 심해지고, 식도에 있는 점막, 식도염도 심해지고, 위장 같은 경우도 잡아주지 못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자꾸 신물이 반복이 되고, 이런 증상이에요. 특히 이제, 신양어라는 거는 아래에서 꽉 잡아주는 기운이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꽉 잡아주는 네. 기운이 떨어지니까 자꾸로 기운이 역행을 해요. 역행을 해서 몸의 신체의 아래쪽은 이렇게 차고 축축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신체의 위쪽, 이제 뭐 가슴이나 얼굴 이쪽 부분은 이제 열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뭐 넘어오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연세가 드신 거예요. 노화예요. 근데 이걸 가속화시키는 게,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급격한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노화 증상이 좀 심해지는데, 아버님의 네. 이제 연세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어떻게 크게 지금 상담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 찾아가시면은, 한의원도 내가 좀 다녔는데요. 네, 한의원에서도 예. 특별히 좀 완화되는 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게 하도 답답해서 네네, 예. 답답한 마음, 제가 방송에서 잘 알 것 전화를 한 같아요. 거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원인 질환이 내 몸의 노화이기 때문에, 그 호전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상당히 더딥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아버님, 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용기를 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불편하신 것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으니까요. 네. 너무 이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한의원 가셔서, 치료를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제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다못해 차례도 이렇게 제 도움이- 생각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도움이 네, 되시는 예. 거나 아니면 이런 걸 피하시면 좋다 하는. 아니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한방의 어떤 격언 중에는 신무보사라고 해요. 이게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특별히 이제 권해드릴 차나 운동은 없고요. 다만 이제 입맛에 맞으시는 음식들,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또 갑자기 더워지셔서 입맛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입맛 떨어지지 않게 자기 입맛에 맞는 네.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시고요. 예. 너무 덥다고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요. 이제 뜨거운 햇빛이 가라앉은 밤이나 네. 아니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은 해 나기 전에
잠깐 외출을 하셔서 걷는 것도 이러한 증상, 노화 증상을 조금 더 호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저 본인이에요.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m 57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50kg요.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실례지만. 66살이요. 66살.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원장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 데가 어딘가요? 제가 17년도에 통증으로 병원에 갔더니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위요? 손목의 정맥이라거나 혈관이라거나 그쪽으로가 시려요. 양쪽이 다 그런가요? 한쪽이 그런가요? 왼쪽이 더해요. 아, 양쪽이 다 그런데 왼쪽이 더 심하다고요? 예. 네네네. 17년도 갑자기 언제 많이 시려요? 잘 때는 토시를 끼고 자요. 잘 때는 토시를 끼고 잘 정도로 많이 시려요. 밤에 네. 더 심하시네요? 낮에도 똑같은데 낮에는 뭘 움직거리다 보니까 잠시 있지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진단은 받고선 치료는 안 받아보셨나요? 왜요? 받았죠.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예, 입원도 했었고 받았었는데 네.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아요. 아, 섬유근육통에 약을 드셨어요? 네. 예. 한의원 치료는 안 받아보셨나 봐요? 한의원에서는 약만 먹었어요. 아, 약만 먹었어요? 한약. 한약만? 그래도 뭐 네. 큰 차도는 없으셨어요? 예, 차도 없어요. 아, 계속 그러면은 그 불편한 상태가 지금 2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가요? 예, 어떤 치료를 받아도 그냥 똑같이 예. 다른 거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2월 8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게 디스크가 이게 터지는 바람에 네네네네. 일어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2월 달이면은 지금은 좀 많이 네, 괜찮아지셨어요? 제가 촌이다 보니까 적절한 운동 시기도 놓치고 좀에 네. 뻣뻣하고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걷기만 하고 있어요. 걷기만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래요. 그 허리 부분은 좀 많이 낮으신 것 같고. 그럼 그 우선 답답하신 게 그거네요. 그 손목 시린 거. 손목만 아니에요. 그 허벅지 있죠? 네네네. 허벅지 부분도 그렇게 여러 개의 그 가나다란 바늘이 쏙쏙쏙 허득게요. 그러니까 양쪽 뿌리는 거 허벅지랑 손목이 시리고 쑤시고 그런 통증들이 계속 나타나네요.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셨네요. 선생님 한마디로 죽고 싶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네. 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치료 기간이, 꾸준히 치료를 받는, 그 병원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요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약은 네. 한 1년 먹었어요. 네. 약만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그 근처에 가까운, 이게 중요한 게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거기 근처에 가까운 한의원도 좋고요. 가까운 뭐 예. 정형외과도 좋고, 재활의학과도 좋고, 아주 가까운데, 맘 놓고 다니실 수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대놓고 물리치료나 아니면 침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꾸준하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만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섬유근통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촌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자꾸 일을 하시는데 좀 이제 안정도 필요한데 안정을 하라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말씀은 드릴 수 없으니까 우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머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네, 한번 힘내서 네,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제갈성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